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있어? 오늘은 정말 내가 너무 보고 싶다. 바람이 산을 스치듯 지나가고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말로 그 사람이 나를 듣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건 한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난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만든 전화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전화 한 대가 지금은 전 세계 17개국 400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바람의 전화가 됐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한 사람, 80세 사사키 이타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평생 평범하게 살던 남자, 그리고 꿈꾸던 전원 생활. 사사키 이타루 할아버지는 2005년 2월 일본 이와테현 카마이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 직후에 가난했던 시절, 그는 묵묵히 일하며 평생을 살아왔죠. 그의 삶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쭉 동네 제철소에서 일했고 51세가 되던 해 조기 퇴직을 결심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자연과 가까이 살고 싶다는 오랜 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54세, 바다와 산이 한눈에 보이는 이와테현 쿠지라야마에 전원주택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매일 정원을 가꾸고 찾아오는 새와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꿈꾸던 삶이구나. 그렇게 평화롭고 고요한 시간이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너무도 허망한 이별. 하지만 어느 날 너무나도 가깝게 지내던 사촌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와 가족처럼 지내던 사촌이었기에 그 이별은 형님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살아있을 땐 그렇게 자주 연락하지도 못했는데 그는 매일같이 후회했습니다. 그리운 마음은 끝이 없는데 이제는 그 어떤 말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먼저 떠난 이에게 말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그 무렵 우연히 폐업한 가게에서 나무로 만든 오래된 공중전화 부스를 얻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전화를 자신의 정원 한켠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전화기를 들고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거기 잘 있지? 나는 오늘도 내가 너무 보고 싶다. 그 전화에는 아무 연결선도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닿지 않는 전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2010년 12월, 바로 이 순간이 바람의 전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재앙이 찾아오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2011년 3월 11일, 일본 전역을 뒤흔든 동일본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가 모든 것을 휩쓸어버렸습니다. 사사키 할아버지가 살던 이와테현 역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집이 사라지고, 마을이 사라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형님의 정원에는 낯선 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전화를 써도 될까요? 하루만, 단 한 번만이라도 제 아내에게 말을 걸고 싶어요. 쓰나미로 가족을 잃은 이재민들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이라도 전하고 싶다며 형님이 만든 전화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정원을 열었습니다. 누구든 이 전화가 필요하다면 마음껏 쓰세요. 전화기 너머 바람이 대답하다. 그 후로 사람들은 전화기를 들고 아무도 없는 허공에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오늘은 바닷바람이 차가워. 거기선 따뜻해. 아빠, 미안해. 나 이제라도 열심히 살게. 그 순간 산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마치 전화 너머에서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전화를 바람의 전화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잃어버린 친구, 사실 형님도 지진으로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친한 동료가 쓰나미로 행방불명이 됐고 2달 뒤에야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 친구의 옷주머니엔 동료들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언제든 연락하려고 늘 가지고 다녔던 메모였을 거야. 그걸 본 형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람의 전화기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술 마실 때 너도 꼭 와야 한다, 알았지? 전화 옆에 놓인 작은 노트. 전화기 옆에는 작은 노트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화를 건 뒤 거기에 마음을 적습니다. 사랑해. 너무 보고 싶어. 너 없는 하루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버텨볼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화를 걸고 나서 사사키 할아버지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슬픔을 견디게 해주는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일본에서 전 세계로 그렇게 작은 정원의 전화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2018년 부식된 전화 부스를 바꾸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2020년에는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영화가 만들어졌고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상까지 받았죠. 그리고 이 바람의 전화는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생명을 잃은 폴란드 바르샤바에도 설치됐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피난민들이 그 전화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바람의 전화는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남아프리카 등 17개국 400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코네티컷의 할아버지, 얼마 전에는 미국 코네티컷에서 이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26살의 세상을 떠난 손녀를 기리기 위해 한 할아버지가 호숫가에 바람의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그는 매일 그곳에 와서 손녀에게 말을 건넨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꽃을 심었단다. 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닿고 싶은 마음. 이제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과 다시 닿고 싶다는 마음은 국경도, 언어도 넘어선다. 그래서 바람의 전화는 단순한 전화기가 아닙니다. 그건 유가족의 슬픔을 치유하는 새로운 방법, 그리프 케어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전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님의 한마디. 이 모든 이야기를 만든 사사키 할아버지는 지금도 자신의 정원을 열어둡니다. 누군가가 오늘도 그 전화를 찾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움은 국경을 넘어 바람이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한 평범한 남자가 먼저 떠난 이를 향한 마음 하나로 만든 작은 전화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위로의 상징이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